맛있는 김밥집. 여기 장제스 기념관. 여기에 제가 온 이유는 하나죠. 날로 먹는, 꽁으로 먹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장제스 기념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꽁으로 먹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설명만 디립다 할 거거든. 예, 대만이 왜 대만인가? 대만은 왜 중국과 떨어져 나갔는가? 이 맥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대만의 지도자를 총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대만에서는. 그러니까 총통이니까 얘네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진짜로 있더라고요. 진짜로. 와, 네? 깜짝 놀랐어. 누군지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맥락, 개요,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느낌으로다가 가이드 한 명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 저 멀리 보이는 중정기념관. 여기서 가보시면은 저 지붕 모양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천단, 거기랑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천단 저 모양이 청나라 시절의 건축 양식에서 보실 수가 있죠. 오유야, 거의 뭐 자금성 느낌 아니야? 이 정도면? 이야, 엄청 크구나. 이 정도로 큰 줄 몰랐네. 여기가 국립극장이래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장제스 메모리얼. 짜자자잔. 뭐 저렇게 거대하게. 이야, 이런 식으로 또 국력을 낭비하셨구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이 정치꾼들의 이런 기념관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에 의한 그런 정치가라면은 이런 기념관을 만들 돈으로 다른 걸 했어야지. 이야, 본인 기념관 저게 땅 파가지고 나온 돈으로 했겠냐고요. 다 국민들 세금인데. 역시 이래서 정치꾼들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정치꾼을 굳이 이렇게까지 추앙할 이유가 있는가? 또 지 입으로는 내뱉었을 거 아니야.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거야. 이게 국민에 의한 거야. 어쩌고 저쩌고 막 씨부리는데 결국 지를 위한 거야. 이게 국민을 위한 거겠냐고요. 이런 게. 뭐 아무튼 장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입을 벌리세요.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이 대만이 왜 대만인가부터 해가지고 조금 저 안쪽은 제가 좀 궁금하니까 저 안쪽에 좀 들어가고 나서 조금 한 바퀴 둘러보고 그리고 좀 앉아가지고 편히 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이 마렵거든요. 대만은 왜 대만인가? 한국어로 한문 발음을 할 때 대만이 되는 것이고 원래 이름은 타이완이죠. 그러면 이 타이완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1600년대 때 네덜란드인들이 이 타이완 땅에 처음 와가지고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지금 현재 대만의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시라야라는 부족이 있었나 봐요. 그 시라야라는 부족 할매가 말씀을 주셨겠죠. 여기가 물회가 그렇게 맛있는데 요 동네 타오위안, 그래서 타오위안이 한문으로 음차가 되면서 타이완이 된 거죠. 이거에 바로 타이완이라는 이름에 유래되겠습니다. 이 시라야 부족이 알려줬던 이 타오위안, 이 단어의 뜻은 뭐 만나는 곳, 바다 옆의 장소,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 전에 그러면 1500년대 때는 뭘로 불러졌었느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저 지팡구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저펜,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에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이 대만 땅을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포르모사, 일하 포르모사라고 불려진 게 당시 유럽 사람들이 대만을 포모사라고 부르게 되면서 유럽의 서적에 그제서야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이전에 대만은 역사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폴리네시아 계열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수나라 역사서에서도 이 대만의 존재가 나오고
나오지만 그 명칭이 정확하게 지금의 대만 땅을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땅을 의미를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쟁의 단계에 있다라고 해요. 원주민들이 어째서 기록을 할 만큼의 문명화를 왜 갖지 못했는가? 이거는 남미의 사례와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됐든 문명화를 이루려면은 잉여 생산력과 타국과의 교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뭐 요게 아니고 이만큼이 더 생산이 됐으니까 다른 데에 더 투자를 해볼까? 그런 잉여 생산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혹은 남미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잉여 생산력을 갖지를 못한 거죠. 잉여 생산력을 가지려면은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 발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 혼자만 먹고 산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통해서 기술 발전이 되어집니다. 인류가 기술 발전을 가장 고도화로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의 시기. 그러니까 타국이랑 싸움 날 때야. 그때는 야 정말 내가 어떻게든 후벼판다 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그때 어마무시하게 하게 되거든요. R&D도 그때 어마무시하게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잉여 생산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 대만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뭐 타국과의 뭐 전쟁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요렇코롬 그냥 뭐 농사도 잘 지어지고 하는데 굳이 가 된 거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는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네모난 산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교역이 없어. 교역도 없고 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 너머에 뭐 사람이 사는지 뭐가 사는지도 모르고 교역을 통한 기술 발전이 없으니까 그냥 고립이 돼 버리는 거죠. 다른 대륙에서는 문명화가 이미 되고 막 철도가 지나가고 막 증기기관차가 막 지나가고 하는데 아직도 곡괭이질을 하고 그냥 닭 잡아먹고 그냥 수렵과 채집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대만과 제일 가까운 대륙이 중국 아닙니까? 그럼 중국은 왜 대만 땅을 그대로 남겨뒀었지? 중국은 북방의 이민족들과의 전쟁을 하기에도 국력 소모가 심했던 거예요. 굳이 남부 쪽에서 자기네들한테 해가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섬나라 하나 집어먹겠다고 남부 지역 장각에 넘어가가지고 막 저 군대 밀집시킨 다음에 배 띄워가지고 이 섬을 점령을 한다라는 게 사실 좀 그렇게 논리에 맞질 않거든요. 그 정도의 국력이 있다라면은 저 북방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오히려 승기를 잡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별 관심 없이 지내다가 명나라 말기 이제 명나라가 무너질 때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성공이라는 장군이 내가 마지막으로 명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이 대만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성공 이 아저씨가 계속 중국 대륙의 남부 지역을 계속 친 거예요. 다시 명나라를 복권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 청나라의 이간질에 의해서 정성공 아들 때의 정씨 왕국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정씨 왕국 가슴 뿌듯해지네. 뭐 아무튼 그 정씨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그제서야 중국 대륙에서 대만 땅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땅을 그냥 가만뒀다가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구나. 그제서야 대만을 청나라의 땅으로 복속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사로 넘어가가지고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국공내전이 시작되면서 장제스 아저씨가 마오쩌둥 아저씨한테 개 털리면서 이 대만 섬까지 국민당의 군대와 시민들을 끌고 타이완 섬으로 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만의 간략한 역사 개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왜 대만인가? 대만은 왜 중국과 왜 그렇게 지고볶고 싸우는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은 바로 국공내전 때문이죠. 원래 국민당이라는 당은 순원 아저씨가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이 순원 아저씨가 청나라 말기 때에 삼민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족, 민생, 민권 이렇게 세 가지의 삼민주의를 외치면서 만든 당이 국민당 되겠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왕권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소설 삼국지 읽어보면은 그 조조, 유비, 송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군벌이잖아요. 사실 청나라 말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각종 온갖 지역에서 온갖 군벌들이 다 군웅할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가장 제1세력이 위안 스카이 아저씨였거든요. 저 보노보노 닮은 그 아저씨 있어요. 그 보노보노 닮은 아저씨까지 국민당으로 규합을 시키고,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뭐 물론 그때는 마오쩌둥 아저씨가 리더일 때는 아니에요. 마오쩌둥 아직 그땐 젊을 때고, 그 전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망한 이념이야, 이거는 뭐 너무 실생활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지만, 근대 사회 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라는 것은 최고의 정치 이념이었고, 민주주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치 이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봉건주의, 왕권주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 이념을 채택을 할 것이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뭐 요걸 채택을 할 때에 중국도 당연히 그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민주주의 이념자들이 만든 국민당, 오지게 치고받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근데 그걸 규합시킨 아저씨가 또 누구야? 순원 아저씨. 그래가지고 순원 아저씨가 중국에서도 위인 소리를 듣는 이유가, 한족이라는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나의 중국, 이거를 처음 외치신 분이 순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위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이념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둘이 아니다, 양한 체제가 되든 뭐든 그냥 우린 하나의 중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중국을 처음에 주장을 한 곳이 어디야? 여기 대만이에요. 중국은 그걸 처음부터 주장을 안 했었어요. 대만이 외교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중국 대륙한테 막 뺏기지 않습니까? 이후에 막 대만이 한 50년대 60년대 그때까지 우리가 중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부니까 우리랑만 교역을 하고 우리랑만 외교를 하고 우리랑만 수교를 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중국 대륙을 딸을 시켰단 말이죠. 물론 중국 대륙도 수교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긴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을 부르짖었던 거는 대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덩샤오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흑묘, 백묘, 검정고양이가 됐든 하얀고양이가 됐든 경제 발전만 일으키면은 장땡이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이면서도 시장 경제를 중국 대륙에 처음 도입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지. 중국 대륙은 13억이 넘어가는 인구의 시장이 있는데 대만이랑 같이 뭘 해봤자 뭐 이거는 정의, 이념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면은 당연히 대만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국제 정치와 국제 외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달면 먹는 거고 쓰면 뱉는 거예요. 진짜 냉정해요.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손절을 치는 게 국제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그냥 고립이 돼버린 거죠, 국제 외교적으로. 그래서 대만이 그 이후로부터 경제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먼저 선진국이 됐었던 땅이 여기 대만이에요. 그런데 그냥 요 상태가 됐죠. 그냥 요렇게 성장을 할락말락 하는데, 대만의 대기업들이 대만의 젊은이들의 최저시급 올리는 거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시급 니네 올리잖아, 우리 저기 중국 대륙으로 그냥 넘어갈 거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일직선 상태예요. 그게 바로 대만의 현재 경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만의 젊은이들 굉장히 팍팍하게 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국이랑 마찬가지의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요. 집값 진짜 비싸요. 딱 생각을 해봐도 이 대만이라는 섬나라에 2,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이 대만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쳐놓은 땅 크기거든요. 물론 가용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보다는 넓긴 해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면은. 그렇다 보니 타이베이 인구 밀도가 진짜 높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지방 도시에서 뭐 할 게 있냐라면은 또 할 게 없는 거지. 여기도 뭐 우리나라 어르신들 젊은 애들이 왜 도시로만 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먹고 살 게 없잖아. 시골 동네에서 뭘 하고 먹고 살 거예요, 시골 동네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울릴 조언이 무엇인지를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 젊을 때는 시골 동네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당연히 그때는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 전부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상대 비교가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상대 비교가 생겼거든. 쟤도 나랑 똑같은 대학교를 나왔어, 쟤도 나와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거쳤어. 그런데 쟤는 1년에 연봉 1억씩 받아, 나는 연봉 2천만 원씩 받아.
그런 순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도 못 살고 쟤도 못 살고 쟤도 가난했고 나도 배를 굶고 이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비슷비슷하게 그냥 흘러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어른의 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잘 해야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법이죠. 아무튼 대충 이렇게 수박 겉 핥듯이 대만이 왜 대만이 되었는지, 대만의 유래,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이 편을 보시고 저의 대만 여행기들을 봐보시면은 아 요렇구나, 아 요런 맥락이 있었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 또 중요한 거 있다. 국민당의 장제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만의 역사가들도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아저씨입니다. 왜냐면은 요 아저씨가 학살을 그렇게 많이 했어. 이 멸공의 횃불을 그냥 막 휘둘리시는 아저씨거든요. 이 뼛속부터 멸공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온몸에 흐르던 아저씨예요. 그런데 뭐 물론 이 자기와 척을 지는 정치 이념가들이기 때문에 배척을 하고 싶은 마음, 그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정세의 격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본인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아 전마 빨갱이야, 야 쟤 쳐 죽여, 요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장제스 아저씨가 아니 민주주의자라며, 근데 이 아저씨가 거의 35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대만을. 그리고 대만의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다른 당 창설도 못하게끔 해요. 그냥 틀어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그냥 독재야. 겉보기에는 민주주의지만 그냥 독재였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심지어 장제스 아저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대만의 총통 자리가 누가 돼요? 장진고라고 장제스의 아드님이 됩니다. 결국 권력을 또 세습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대만의 국민들도 뿔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또 권력을 세습을 시키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민진당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국민투표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바로 현재까지의 대만의 모습 되겠습니다. 현재 대만의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었던 국민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만에서 새롭게 탄생된 민진당에서는 아니야, 우리 대만은 독립을 해야 돼. 야 우리는 국민당이랑 노선 자체가 달라. 대만은 그냥 독립국이다.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만의 현실입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다. 아우 피곤하다. 또 밥 먹어야지. 그러면은 들어가십시오. 이 대만에 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교 사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만에 도교 사원이 많게 된 배경은 이쪽 대만 땅으로 송나라 시절부터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한족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쪽 땅에 누가 살았느냐, 대만 원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대만 원주민들의 원류는 폴리네시아인이라고 해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그쪽,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그 민족들이 원래 이 대만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 때부터 여기가 농사 짓기가 정말 좋거든요. 1년에 농사가 2번이 돼요. 그리고 이 대만 땅이 가용 면적이 한반도 전체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가용 면적이 더 큽니다. 기후도 굉장히 온난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송나라 때부터 혹은 그 전에 때부터 한나라, 수나라, 그때 당나라 때부터 먹고 살기가 힘든 농민들이 조금씩 이 대만 땅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한족의 비중이 점점 커진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대만에서는 내성인이라고 부르고, 외성인이라고 해가지고 1900년대 그때 장제스의 국민당과 함께 저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온 거, 그 사람들을 이제 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대륙에서 전통 문화나 이런 것이 일순간에 싸그리 딱 없어진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그 문화 대혁명 같은 사건이 없었습니다, 대만은. 그래서 중국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 전통, 그게 여기 대만 땅에는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중국 땅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다 싶은 저런 도교 사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집집마다 요런 부적들 걸어놓고 저런 거 대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런 미신들을 대만 사람들은 계속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